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제가 듣기로는 보육원 보호 종료 아동을 대해서 일자리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었고, 네. 최근에 6호 보호 청소년들에게 적용을 알려주신다고 들었는데, 이것이 세이브 피플의 전형적인 모습인가요? 먼저 제가 하고 있는 직접적인 세이브 피플은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입니다. 물론 적용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우리 세이브 피플의 대상이긴 하지만 지금은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이 저에게는 세이브 피플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마다 뭐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3,000명의 보호 종료 아동들이 사회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대안이 사회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도 문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충격적인 건 우리 가정으로부터, 가정에는 있지만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한 아동들이, 청소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들에게 우리가 부모가 대신 되어줄 수는 없지만 작은 비빌 언덕이 되어주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일자리나 기술을 가르쳐주고 또 자연과 식물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또 이 친구들이 결국은 자연을 사랑하게 도와주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결국은 자연을 통해서 회복되고 또 그 회복된 경험을 통해서 나중에는 자연을 돕게 되는 그런 일들을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자연의 생태계처럼 선순환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세이브 피플, 세이브 네이처라고 그렇게 저희는 생각합니다. 이 소리 하는 세이브 피플, 세이브 네이처는 결국은 모든 사람, 모든 자연이 우리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조경을 넘어서 그린 컴퍼니가 되고 싶은 게 저희의 목표이고 목적입니다. 그린 컴퍼니라 방금 말씀하신 건데, 네. 그린 컴퍼니는 어떤 겁니까? 사람을 살리고 자연을 살리는 일에는 식물을 입양시키는 일 말고도 저희가 또 보는 관점은 살림, 세이브입니다. 그 세이브의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더 어떻게 보면 더 큰 사업 범위가 바로 그린 컴퍼니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는 어떻게 보면 유기농 음식도 있을 수 있고 또 도시농업도 저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 생각하고요. 그 말고도 뭐 물 부족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수돗물을 아낄 수 있는 수도 꼭지를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앞치마 또 모자 사람과 관련된 것들 그리고 그 사람을 이롭게 하고 자연을 이롭게 하는 모든 부분이 거기에 저는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친환경 농약을 만든다든지 또 아니면 또 친환경 비료 자연에서 온 것들로 만든 비료를 만드는 것 모든 것들이 저는 우리의 사업 범위에 들어가고 여기는 뭐 우선순위가 저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살림에 해당된다면 저희의 사명이고 목적이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연을 살리는 똑똑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이 이소리 사업 범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걸 포함하는 것이 그린 컴퍼니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소리는 어떤 면에서는 자연에 관한 세계관처럼 들리는데요. 그렇다면 그런 철학과 가치를 가진 이 소리 추구하는 조경과 일반 조경 회사가 추구하는 것에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직원을 뽑는 기준이나 면접을 내는 기준, 작업의 원칙들 뭐 이런 게 다를 것 같은데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네, 이솔의 고객은 단순히 비용에 대한 대가를 받는 고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함께 살아가는 생태계를 공급받는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소일이 고객이 그렇다고 저는 바라보고 있고요. 또 차이가 있다면 저희는 이솔들의 근무 원칙도 다른 기업들과 좀 차이가 있는데요. 실물과 자연의 본성을 이렇게 따라서
배우려는 자세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식물에서 가장 식물에서 배운 가치 중에 가장 큰 것은 저희는 배려와 나눔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배려와 나눔이 근무 원칙에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떻게 보면 기술과 어떻게 수익 이런 것들도 흘려보내려고 나아가서 누군가의 작은 비빌 언덕이 되려고 하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이소로의 나눔의 원칙들이 적용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연은 뭐 계속 반복되지만 자연은 쓰레기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쓰레기에 대한 항상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쓰레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고사한 수목들 아니면 조경 관리에서 나오는 폐가지들을 분쇄해서 그것들에서 토양에서 나오는 토양 미생물과 섞어서 우리의 조경에 사용하려고 지금 연구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도 얘기 중에 나왔었지만 죽어가는 거의 효용 가치가 없는 경제적 가치가 없는 식물들을 버리지 않고 저희는 생명으로 바라보고 다시 회복시키는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을 떠나서 거기에 생명에 대한 저희는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게 있다면 우리 업무에 있어서는 뭐 모두가 농약 치는 게 가장 쉽죠. 가장 가까이 있고 검증돼 있고 모두가 다 알고 있고 하지만 저희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자연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데는 우리가 쓰고 있는 농약이 아니라는 판단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무모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직접 농약을 개발하고 또 테스트하고 또 비료도 화학 비료가 아니라 자연에서 온 것들로 그렇게 만들어서 사용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사명으로 받아들인 것이 가장 다른 업체들과 근본적인 차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채용 기준의 차별이 있다면 다른 차별 이렇게 다른 차별성이 있다면 우리는 채용 면접 때 이솔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솔이 되고 싶은 사람을 뽑는 게 또 차별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개 다른 분들 여러 개 있지만 이 정도 저희가 생각이 납니다. 자, 이제는 현실적이고 현장으로 질문을 좀 바꾸겠습니다. 네. 조경을 어떻게 사람들이 배워야 하나요? 뭐 물론 유튜브가 있겠죠. 모두가 사용하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이솔은 제가 생각하는 또 이솔이 생각하는 건 노자의 사상을 조금 영향해 봤습니다. 노자 사상 중에 도법 자연이라고 있습니다. 사상은 자연에서 길을 찾는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제일 쉬운 것 만약에 이제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 주변에 나무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쉬운 방법은 사실은 원산지를 찾아보면 가장 쉽습니다. 원산지의 환경으로 바꿔주면 거의 대부분의 원인들은 해결이 됩니다. 문제는 원산지의 환경으로 돌릴 수 없다는 게 문제죠. 또 하나 문제는 자연은 스스로 답안지를 들고 있지만 찾는 사람이 없다는 것도 사실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흙이나 뭐 우리가 좋다고 여기고 있는 지금 화분의 흙들 진짜 자연에 물어본다 그러면 자연이 너무 묻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흙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보면 이솔의 가장 핵심적인 관심사이거든요. 흙의 의미는 사전적으로는 바위 부스러기, 무기질하고 또 동식물의 사체에서 비롯된 유기물에 합쳐진 물질을 흙이라고 사전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만 봐도 우리 집의 화분의 흙, 우리가 사용하는 경량토 이런 것들이
거기에 가까운지 자연 사전적인 의미조차에도 가깝지 않은 흙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쓰고 있는 수돗물도 뭐 우리가 쓰고 있는 수돗물은 국가에서 구강보건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물이죠. 그 기준에 맞춰진 물이니까 식물에 맞는 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치 사람에게 맞는 조건의 식물들을 밀어넣고 있는 건 아닌가, 자연을 밀어넣고 있는 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안한 마음이 사실 많이 듭니다. 그래서 자연에서 배워야 한다는 말이 어떤 사람에겐 정말 좀 공허하게 들리고 그럴 수 있지만 조경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끝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결국 자연에서 답을 찾고 얻을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